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정음 헤드만 카우디오 한우키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스피커를 에이징하는 것을 같이 관찰하고 에이징에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 바로 스피커를 에이징을 하면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좋아진다, 또는 우퍼를 에이징하면 훨씬 더 풍부한 저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등등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매일 1시간씩 스피커를 구동하여 여러분과 같이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도어 스피커는 ES165K 포칼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퍼는 40주년 10인치, 그리고 출력은 약 600W 정도 되는 것입니다. 차량은 제네시스 G80의 스탠더드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DSP는 헬릭스의 V12, 그리고 모노앰프는 헤드만의 2000.1, 그리고 음량은 전체 음량이 45인데 20 정도 음량, 그리고 소스는 플랫한 신호를 넣을 겁니다. 시험 시간은 매일 1시간씩, 기간은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에이징을 걸어야 실제로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지만 스피커 특성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이 지속이 되는지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구동하는 신호는 핑크노이즈와 그 다음에 호텔 캘리포니아 지하철을 타고, 이 왁스 노래죠. 저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을 로테이션 방식으로 하면 대략 1시간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스피커와 우퍼에 스트레스를 주고 구동을 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마이크를 3개를 설치해서 그림과 같이 마이크를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리고 코 위치, 이렇게 3가지의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운전석에 이야기하는 6.5인치 미드우퍼, 아까 이야기한 ES165K를 장착하여 튜닝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트위터와 미드를 각각 LR 분리해서 바이앰프에서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우퍼가 있는 시스템으로 구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미드우퍼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3.2kHz에서 하이패스, 그 다음에 미드는 당연히 3.2kHz에서 로우패스를 걸어서 크로스오버가 3.2kHz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각각 측정을 하게 됩니다. 소스는 순정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서 플랫한 신호를 보내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하는 목표가 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에이징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에 따른 스피커의 특성이 변화가 돼서 에이징을 하면 소리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에이징을 했을 때의 스피커 특성이 변화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스피커를 다시 조율할 것인지. 요즘엔 이제 DSP를 많이 쓰니까 DSP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평탄한 신호를 만들었는데 에이징에 따라서 스피커 특성이 변해서 어느 특정 부분이 이렇게 딥이 생긴다든지 특성이 변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조율을 다시 할 것인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차종은 이제 G80 제네시스에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네시스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네시스 G80의 기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에이징은 하되 카우디오 튜닝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신호만 측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 튜닝을 제대로 해야
정상적인 사운드 튜닝과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G80의 스탠다드 오디오는 도어에 고음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6.5인치 미드 우퍼가 장착되어 있고, 센터 스피커가 있고, 우측에도 동일하고, 시트 우퍼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미드 우퍼와 트위터입니다. 센터는 측정하지 않고 이 시트 우퍼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트렁크에 우퍼를 넣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트렁크에 우퍼를 장착하고 역시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도어에는 6.5인치를 이렇게 ES165K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얘기했다시피 바이앰프를 할 거고, 순정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일반적인 튜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도어를 그려보면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자, 순정 시스템이 이 좌측에 있습니다. 트위터와 미드가 선이 하나라는 것은 원 채널, 같은 채널이라는 것이죠. 원 채널 2A 방식입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가 있고, 시트 밑에 우퍼가 있고, 뒷도어 스피커와 7채널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ES165K가 이렇게 두 개의 채널, 그러니까 바이앰프,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각각의 앰프 채널을 가져서 위상과 시간과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레벨,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앰프를 하는 것입니다. 센터 스피커가 있고, 앞도어 스피커 교체했고, 그 다음에 순정에서 오는 앰프까지 가는 이 신호가 디지털 신호인데, 이 신호를 중간에 인터셉트에서 광신호로 바꿔서 DSP에다 넣어서 DSP에서 손실 없는 원신호를 가지고 재생하는 방식으로 지금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에 우퍼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는 물건들, 제품들은 이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중급, 아주 상급도 아니고 스피커만 올리면은 상급이 되는데, 적당한 수준의 묵직한 저음과 높은 출력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이징을 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뭘 장착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꾸몄는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에이징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준, 튜닝의 기준 RTA 파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RTA 파형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일반적인 튜닝과 동일하게 튜닝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정 파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이 그래프를 보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파형은 위쪽은 마이크 3개를 가지고 RTA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소리를 마이크로 수집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쪽이 초저음, 그 다음에 중음, 고음, 초고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저음이고 가운데는 중음이고 우측은 고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실제로 저음은 레벨이 약간 높고 중음은 낮고 고음이 높은 이런 라우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드 특성에 대해서는 등청 감곡선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RTA 파형이 정상이냐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 RTA 파형이 나온 배경에는 순정 앰프의 출력이 아래와 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의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퍼는 이렇게 핑크 색깔로 저음만 출력을 하고 있고, 녹색의 앞도어 스피커는 약간의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도어는 오렌지색인데 앞도어보다는 약간 낮은 레벨로 이렇게 앰프에서 출력을 하고 역시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은 센터 스피커의 출력인데 약
120Hz의 하이패스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초고역까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고역 부분을 올려놓은 것은 좋은 튜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초고음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는 순정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내 귀,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코 위치에서 이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파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들린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우퍼가 이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도어에 비해서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이게 앞도어와 우퍼가 같이 여기서 공진을 해서 나타나는 파형이고, 이쪽은 우퍼의 대형만 나타나는 건데, 우퍼의 스피커 특성, 그리고 울림통이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앰프의 출력이 힘이 없고, 레벨은 높지만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울림통이 작다. 그 다음에 서브우퍼의 특성 자체가 품질이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800Hz 부근에서 이렇게 딥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딥이라는 것은 함몰입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딥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삐쭉삐쭉 나온 이런 부분들을 피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대역이 소리가 실제로 우리 귀에 안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약 1.2kHz 주파수는 같은 크기로 하면은 이 정도 크기도 들리지만, 800Hz는 같은 크기로 스피커 앰프에서 출력을 했는데 실제 내 귀에는 작게 들린다. 즉 그 얘기는 그 음역대의 사운드가 정상보다 작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역이 평탄한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광신호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된 게 아니고 평탄한 신호를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스피커를 바꾸고 앰프를 걸었을 때 파형을 보고 파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바로 스피커를 교체하고 우퍼를 추가하고 앰프도 추가했습니다. 모노 앰프 따로. 그리고 평탄한 신호를 넣어서 운전석 미드, 조수석 미드, 트위터 이렇게 구동을 시켰더니 이런 파형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의도는 이 파형이 아주 평탄하게 나와주는 게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량의 구조물, 스피커의 위치, 방향,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암레스트, 여러가지 요소, 차량의 재질, 그래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파형이 평탄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특정 대역에 딥이 발생하고 어느 부분은 높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초고음의 이런 롤오프까지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파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파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평탄하지 않는 파형이 내 귀에 들린다. 그 얘기는 어떤 특정 부분은 크게 들리고 어느 부분은 실제 출력을 했는데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이게 원래 맨 아래쪽이 순정의 RTA 특성이고 마이크 3개도 측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광신호를 넣어서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를 넣어서 아직 튜닝하기 전 단계입니다. 자, 서브우퍼가 있고 우퍼 출력이 높기 때문에 우퍼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딥이나 피크들이 그대로, 고음은 레벨이 낮고 바이앰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형입니다. 이 파형으로 해서 라우드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저음도 제대로 올라오게 만드는 이 파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기본 파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파형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구독해놓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스피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징을 관찰하고 나서 이 에이징의 결과물 보는 것은 사실 1분이면 끝납니다. 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물론 그것을 약간의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카오디오 튜닝 차종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종에 대한 분석, 튜닝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카오디오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카오디오의 새로운 이론적인 것과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또는 잘못 알고 있던 아니면 여러분이 추측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용으로 원하는 소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팁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헤르만 카오디오 한우키였습니다.